닌자 트레이더 튜토리얼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차트 활용 방법, 그 중에서도 차트를 조작하고 어떻게 지표를 추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작한 이 내용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켜시면 차트를 좌우 상하로 움직이고 그리고 줌 인 앤 아웃을 해 보실 겁니다.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이 X축을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드래그로 당겨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다시 오른쪽으로 끌어주신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오른편에 있는 Y축도 줌 인 앤 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Y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줌 인 앤 아웃을 하게 되면 차트가 중앙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 정렬이 되지 않을 때는 항상 이 우측 상단에 있는 F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중앙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의 X축을 통해서 큰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좌측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Y축을 줌 인 앤 아웃 하는 동시에 중앙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차트가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끝까지 차트가 이어지지 않고 중앙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Y축을 줌 인 앤 아웃 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우측 상단의 F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중앙 정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차트 좌측에 있는 옛날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요. 자, 이때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최근의 캔들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상하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이와 같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좌우 상하 그리고 줌 인 앤 아웃을 통해서 차트를 자유자재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에 있는 아이콘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는 그런 캔들 차트가 아니라 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시가가 왼쪽으로 열려 있고 종가가 오른쪽으로 열려있는 이런 바 차트가 아니라 캔들과 꼬리가 달려있는 캔들 차트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부에 있는 이 차트 스타일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에 있는 캔들 스틱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캔들 스틱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제 캔들의 이 경계선이 하얀색으로 된 것이 조금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캔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캔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 시리즈라는 것이 열리게 되죠. 혹은 차트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데이터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캔들 바디 아웃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난 이후에 이 색상을 없애 주시면 하얀색의 경계선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 주시면요, 여기에 transparent 투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있죠. apply OK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경계선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측 하단에 있는 preset minute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시고 난 이후에 세이브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 차트로 보시던 간에 항상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셋업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K를 클릭하고 난 이후 30분 차트로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바 차트로 뜨는 상태였지만 지금 캔들로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캔들의 경계선이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캔들의 꼬리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클릭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apply OK 해주시면 이와 같이 캔들의 꼬리 색상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들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들어간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간 시간대에서는 캔들이 뚱뚱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없는 시간대에서는 얍실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장이 10시 반에 열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CPI가 터진 날에는 지표가 터져 나오는 시간대, 그리고 이제 미장이 열릴 때 볼륨, 즉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처럼 변동성이 작은 장세에서는 이와 같이 안 움직이다가 새벽에 크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면 새벽 2시를 기반으로 지금 강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를 달지 않고 캔들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크로스 헤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십자가 모양이 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현재가가 하얀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통해서 가로축에서는 지금 4400이라는 현재가를 볼 수가 있고 세로축을 통해서는 지금이 몇 시에 캔들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가와 이 캔들의 시간을 동시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 헤어에서 저처럼 로컬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오프를 클릭해 주시면 아무것도 뜨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가격과 시간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로컬을 선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로컬과 글로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이 차트에서만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똑같이 어디를 표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분, 30분, 60분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10분에서 지금 이 차트가 30분에서는 어디인지 알고 싶잖아요. 자, 이럴 때는 동시에 표시되는 이 글로벌 차트를 통해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글로벌 No Time Scroll을 쓰시는 걸 보통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에 있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실 수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6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차트 패턴을 분석을 해볼 때 아주 옛날로 돌아갔을 때 지금은 60분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이때 10분 차트는 어떤 그림이었는지 혹은 틱 차트, 즉 민감도가 높은 차트가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얘를 이제 10분 차트로 바꿔주고 난 이후에요. 여기에서도 글로벌 노 타임 스크롤이 아닌 세 번째 글로벌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60분 차트 기반으로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10분 차트가 자동으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장중에는 글로벌 노 타임 스크롤로 보시다가 과거에 캔들을 분석하실 때는 글로벌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작에서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캔들을 더블 클릭하고 난 이후에 캔들이 조금 뚱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캔들의 너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8 정도로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렇게 캔들의 두께가 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밑으로 내려주시면 여기 중간에 프라이스 마커라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가를 무슨 색상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얀색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른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핑크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색 계통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차트를 여신 분들은 여기에 보이시면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이 그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거슬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에서 우클릭하고 난 이후에 Properties로 들어오시고 스크롤로 내려주시면 여기 Lines 밑에 여기에는 이 Grid Line, Horizontal과 Vertical이 있습니다. Lines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모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다시 세모를 클릭해 주시면 밑에 Visible이라는 것이 있죠. 이 체크 박스를 풀어주시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이제 지표 추가 한번 해볼 텐데요. 차트에서 우클릭하고 난 이후에 Indicators 여기로 들어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차트 상단에 있는 이 Indicators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동평균선 2개와 MACD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동평균선은 최근의 움직임에 가중치가 들어가 있는 EMA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에 EMA가 있죠. 2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2개를 애드를 해 주십니다. Period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선과 21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20일 타이핑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색상 또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플롯라고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색상을 8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계통으로 넣어 줄 거고요. 두께 같은 경우에도 일로 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21선은 보라색으로 넣어 볼까요? 네, 보라색으로 넣어 주시고 두께도 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평선 2개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MACD를 한번 넣어 볼까요? 똑같이 A, B, C, D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MACD가 있습니다. 애드를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색상과 두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두께만 2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OK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MACD 셋업과 그리고 8선, 21선 EMA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까지 다 넣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만의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차트를 열었을 때 지금 보는 이 차트가 그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셋업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빈 여백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Duplicate Window라는 것이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똑같은 차트가 열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혹은 차트에서 우클릭하고 난 이후에 Template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ave As를 클릭해 주시고요. 8/21 EMA MACD 셋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해주시면 이 다음에 차트를 여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차트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 템플릿으로 들어가신 뒤 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방금 저장했던 이 셋업이 있습니다. 자, 로드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와 같이 캔들 8/21 EMA 그리고 MACD까지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트를 열던 간에 이런 모양의 차트를 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클릭하고 난 이후에 템플릿에서 Save as Default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셋업이 디폴트 값으로 저장되어서 어떠한 차트를 열던지 간에 항상 캔들과 그 다음에 이평선 그리고 맥디의 셋업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차트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호가창이 아니라 차트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차트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